볼까요? 2024학년도 출연진 9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많이 틀린 문제예요. 정답률이 26%. 26%면 퀴즈인 12번을 제외하고는 가장 활발하죠. 26%를 딱 떠올려보면 이렇게 많이 틀렸어. 문제 형태는 규정과 약관과 표가 나와 있는 그런 형태로 볼 수가 있고, 1문단은 뭐 굳이 막 열심히 읽을 필요는 없죠. 렌터카 사업 뭐 이렇게 나와 있고, 규정 1조도 딱히 내용이 없어요. 2조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싹 다 지키고 약관으로 내려가야 되는 건데, 약관의 1번, 2번, 3번에서 사실 이것도 별로 안 봐도 돼요. A, B 플랜 중에 하나만 선택할 가능성. 계약기간 1년, 포인트 유효 기간은 종료된 날로부터 2년. 그리고 결국 이 표를 어떻게 보느냐, 이 관점. 모든 문제의 모든 선지가 쉬운 선지가 있고 어렵거나 함정인 선지가 있을 텐데요. 사실 이 니은 같은 경우는 되게 쉬워요. 니은을 보면 위원회가 개정된 약관의 개정 후 부분에 대해서 제2조 이거 보면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1조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의 해당 부분 약관 중에 합의서 권고할 수 있다. 그건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경우 기존 가입자에게 개정된 약관을 자녀 계약 기간에 적용할지를 끝이하시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고맙죠. 그러면은 뭐 굳이 선택을 할 수 있다는데 그럼 나한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게 사실은 B 플랜인데 그럼 내가 그걸 할 거냐? 또는 약관 개정 전을 할 거냐? 개정 후를 할 거냐? 어쨌건 다 필요 없어요. 선택할 수 있다고 하면 아무래도 고객한테는 유리하지. 다시 말하면 기존 가입자의 불공정성을 완화할 수 있다는 의미는 어려운 선지가 아닌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한 내용인데 하고 가는데 이미 사실은 다들 기억에서 털린 거. 이미 기억에서 털렸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자, 기억은 어떻게 보냐? 자, 이렇게 항상 끊으셔야 돼요. 이게 컴마가 있을 때 끊으셔야 돼요. 뭐가 어려워 보여요? 앞부분이 어려워 보이죠? 자, 차라리 뒷부분을 보면 B 플랜 계약자는 100%더 많은 거리를 주행해야 된다. 자, 약관 개정 후 B 플랜 그렇죠? 약관 개정 후 맥락상 B 플랜인 거잖아요. B 플랜부터 봅니다. B 플랜은 지금 이 같은 포인트를 얻으려면 반으로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100%더 많은 거리를 주행해야 된다는 뒷부분은 맞는 거야. 근데 앞부분에서 25%더 적은 거리라는 거는 뭡니까? 이 기준 거리가 없을 때는 맞는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1.5에서 2.0이니까 개정 후에는 25%만큼 나한테 혜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준거리가 없음이면 기억은 맞는 거지만 기준거리가 있으니까 맞지가 않지 라고 생각하면은 계산 안 하거든. 이거는 맞을 수가 없다. 자, 이것이 흡사 홀수용 기준 8번이었던 공대 출신 비공대 출신의 그 문제에서 니은 선지에서 처음에 3대 2였는데 어때요? 동일하게 늘어나니까 3대 2가 깨지는 메커니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이렇게 되면 25%더 적은 거리를 주행해도 충분하지가 않은 거예요. 처음에 1000이라고 하는 게 점유돼 있으니까 얘를 빼면야 딱 되겠지만 이미 이게 있으니까 절대 딱 동일하게 25%는 충분하지가 않고 모자라게 된다라는 얘기로 볼 수가 있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되게 쉽게 보이지만 시험장에서는 이 부분에서 빨리빨리 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틀렸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기억을 대부분 맞다고 하고 기억 니은이 맞나 보다 답은 5번인가 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정답률이 5번이 훨씬 더 많았을 때 여기서 많이 털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디귿을 맞아 보시면 이게 맞는 건데 위원회 시정조치 권고에 따라 개정 후 약관의 B 플랜을 선택하는 계약자에게 1000k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1.5를 적립해 주기로 한다면 2000km를 초과해 운행해야만 개정 전 약관에 따라 되게 길게 보이죠. 하지만 꼼꼼히 뜯어보면 별거 아닙니다. 자, 이 디귿을 풀 때 혹자는 식, 다시 말해 부등식을 세워서 푸는 분들이 있고 그게 좀 시험장에서 조금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가정을 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기준점, 즉 2000km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2000km를 기준을 점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면 그러면 처음 1000km까지는 개정 전 요금제가 적용이 돼요. 그래서 0.5포인트를 키로당 지급받고 그 2000km 이후에는 1.5씩 주는 겁니다. 그럼 평균을 냈을 때 2000을 기준으로 하면 그냥 평균 1포인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떠올리면. 그렇죠? 말로 하니까 좀 어렵나요? 두 개를 나누라고. 여기까지가 1000이야. 여기까지가 2000이야.
그러면 처음 1000km까지는 개정전 요금제니까 0.5씩 받다가 이때는 1.5씩 받으니까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500 더하기 1500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500 더하기 3000 이렇게 되나? 그래서 지금 이 0에서 1000까지와 1000에서 2000까지를 했을 때는 어쨌건 평균 내보면 얘를 주면 되니까 평균 1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균 1이다. 그러면 개정전 B와 똑같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2000까지 안 달렸다. 2000 미만을 주행한다. 2000이 기준이었으니까요. 2000 미만을 한다면 키로당 평균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무조건 개정전 B보다는 적은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네. 아니면은 2000을 초과하는 경우도 생각해 보세요. 세 가지를 다 빨리 떠올려. 2000, 2000보다 덜, 2000보다 더 이렇게 경우의 수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초과하는 거는 키로당 1.5가 되니까 계속 더 많아지겠죠. 달리면 달릴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시 그런 걸 떠올린 다음에 이 지그스를 한번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고에 따라 개정 후 약관의 B플랜을 선택하는 계약자에게 1000km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1.5포인트를 정해주게 했을 때는 2000km를 초과하여 운행해야만 개정 전 약관에 대해서 B플랜을 선택한 경우보다 더 많은 포인트가 적립된다는 게 맞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이걸 이제 식으로 세워서 푸는 분들도 있는데 그건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X키로를 더 운행해야 된다라고 가정한다면 간단히 한번 써볼게요. 푸신 분도 있으니까 X 곱하기 1.0을 해버리고 얘랑 1000 곱하기 0.5 곱하기 1000에다가 이번엔 1.5를 곱하는 이 두 개를 등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겠죠. 계산하면 결국은 X는 2000보다 크다가 나오기 때문에 부등식으로 푸는 분들도 꽤 많다라는 거. 꼭 그렇게 풀어야만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런 거는 아니다. 그래서 푸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법전의 해설 같은 경우도 부등식으로 풀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냥 언어 추리 느낌으로 그렇게 풀었던 거고. 근데 사실 실제로 이 문제를 푼 학생들하고 이걸 많이 해보면 부등식을 되게 많이 쓴다. 법전 해설처럼 말씀드린 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느낌이죠. 기준선을 가지고 해보면 된다. 그래서 기억은 맞다라고. 사실은 기억을 다 날려버리면 그렇죠. 이해는 안 봐도 되네요. 되겠으면 봐야 되네요. 공단률이 매우 낮은 문제여가지고 다시 한번 제3제4 봐야 되는 겁니다.